우와, 진짜 완전 개판 5분 전입니다. 청소를 끝마쳤습니다. 보게.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독서를 해볼 텐데요. 읽어볼 책은 제가 생각의 완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생각의 완성.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커피를 더 와야 됩니다. 커피를 타왔고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책 읽을 때는 좀 습관처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루에 정말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딱 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요, 앞부분에 이 서문 부분 그리고 목차 부분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렇게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서문이나 목차 같은 걸 아예 안 보고 그냥 바로 본론부터 딱 읽기 시작할 때가 많았었는데, 책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서문과 목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는지, 책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작가의 이야기가 분명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데 아주 좋은 힌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문 부분을 최대한 집중해서 읽고 어떠한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도 해보고 합니다. 물론 서문을 이렇게 보다가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독서노트에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서를 할 땐 항상 제가 자주 쓰는 스테들러 색연필입니다. 요 색연필이 없으면 저는 독서를 못해요.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책상에도 구비돼 있고, 그리고 제 가방에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 색연필이에요. 이 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아예 서문부터 이렇게 이 책의 내용과 구성 딱 그냥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봐도 이 책의 내용을 미리 보고 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박스를 좀 쳐놓고 제대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밑줄을 그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할지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딱 보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밑줄을 그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책의 정말 중심 주제다, 이 책의 중심 주장이다, 핵심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도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다가도 다른 밑줄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또 저 나름대로 이런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덧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또 독서노트에도 같이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밑줄 그은 부분 모두를 독서노트에 기록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뭔가 기록을 남겨놓고 저의 생각도 좀 덧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독서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독서노트 기록은요, 저는 에버노트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 날짜를 기입을 먼저 해요. 이 에버노트 프로그램 안에서 날짜를 기입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콜론, 이 쌍점을 같이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이 바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다음에는 이 화살표를 만든 다음에 이 사이에 책 이름을 적습니다. 생각의 완성.
뒤에 출판사나 이 작가 이름을 제가 적는 경우도 있는데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 밑줄 그은 부분이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하고요. 21페이지. 이걸 기록해 둬야 나중에 독서노트를 다시 읽어볼 때도 이 책의 어느 부분 문장이었지? 이렇게 제가 또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페이지가 적혀 있어야 제가 그 부분으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글을 쓸 때 인용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페이지와 책 이름을 잘 기록해 두면 이 부분을 독서노트만 보고 인용하기도 매우 편해지죠.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 처음과 끝에 이 대괄호 표시가 있죠. 이 대괄호 표시요. 이 표시를 통해서 이게 책 내용임을 저 자신에게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의 생각을 적는데요. 저는 생각을 적을 때 이렇게 별표를 친 다음에 저의 생각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책 내용과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발췌한 부분에 대한 저만의 감상, 평가, 순간순간 드는 깨달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만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을 하는 게 언어적으로만 진행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미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몰랐던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 적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독서노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독서노트 작성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습관처럼 바로바로 적습니다. 이 독서노트가 쌓이게 되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단상들이 엄청나게 축적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모인 독서노트들도 나만의 지적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다가 표현해보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독서노트 몇 가지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0년 10월 31일에 쓴 독서노트입니다.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이라는 책의 30페이지에 책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봤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래에도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즉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책이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읽는 것이어선 안 된다. 남과 같아지거나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읽어야 한다.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독서를 통해 그 길을 가는 지혜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현자들의 평생공부법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구절을 봅니다. 발묘조장이란 중국의 고사성어가 이를 대변한다. 지나치게 걸음을 많이 주면서 빨리 자라라고 뿌리와 줄기를 잡아당기면 얼마 가지 않아 시들고 만다. 인생은 긴 승부다. 조금 더디게 피더라도 오래 피어있는 꽃이 되도록 공부하고 독서하게 해야 한다. 나도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되련다. 천천히 공부하며 음미하고 깊은 물을 마시는 공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득하고 오랜 만남을 통해서 그 신뢰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책뿐만 아니라요,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명대사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아래에 제 생각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언을 적고 아래에는 저의 어떤 느낀 점을 적을 때도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명언을 제가 적어놓고 느낀 점을 적은 게 있어요.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당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제 감상입니다. 난 얼마나 얕은 사람이었기에 작은 모욕에도 내 모든 세계가 흔들렸던가. 강한 모욕에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자. 깊은 강물이 되자.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런 저만의 감상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이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책에 있는 작가와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 나의 평가, 나의 감상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작가와 독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배우고, 때로는 작가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이 더 잘 자라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독서노트 작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책에 대한 독서노트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걸 또 인쇄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끼워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노트 이렇게 적어두고요. 솔직히 이렇게 타이핑으로 하고 인쇄를 하는 방식이 이런 독서노트의 결과물은 사실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쁜 노트들을 사가지고 직접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조금 더 이쁘게 적어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좀 나만의 예쁜 노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미 저는 이렇게 타이핑으로 기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습관이 되어 있고 빠르게 기록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유용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분명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완독이 너무 느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 네, 맞아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완독이 정말 느려져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데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독서노트를 만드는 습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예 책 한 권의 완독에 대한 이런 압박감,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 한 권을 다 읽든 뭐 상관없이요, 책을 읽으면서 독서노트를 작성하는 이 시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런 경우가 있어요. 책 한 권을 반드시 빨리 완독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완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록하는 양을 좀 줄이죠. 읽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기록할 것들이 있으면 그냥 간략하게 바로바로 메모만 해놓고 바로 넘어가고, 최대한 한 권을 완독하고 이렇게 읽어내는데 좀 치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이 책을 읽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기만의 방법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한 권, 10권, 100권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읽어내는데 뭔가 의미를 가진다면 노트 기록량을 좀 줄이면서 일단 최대한 빨리 읽어내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책 안에 있는 나의 이 사고를 일깨우는 이 내용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서 내 의식을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한다면 그냥 시간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독서노트 기록하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